구치소 생활에 불편함을 꾸준히 호소하던 윤 전 대통령이요. 이른바 기미상궁까지 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그러니까 파면 전, 직무는 정지됐지만 파면 전인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서울구치소에 그 밥을 독극물 테스트를 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거 통상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왕조 시대에는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임금이 먹을 음식을 미리 먹으면서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그 상궁이 있었던 것이고, 예. 사실은 지금도 이른바 감식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식관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날까 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에 대통령이 상한 음식을 먹고 한번 배탈이 크게 난 분이 있었거든요.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예. 그런 일을 막고자 이제 감식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구치소는요 1급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해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되는 식사는 어떤 상한 음식이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뭐랄까요? 본인의 요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감된 처지에서 저렇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대통령처럼 일종의 경호처 직원을 감식관, 옛날 표현대로 하면 기미상궁인데 예. 그렇게까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게 본인의 처지에 대한 대단한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내란수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멀쩡한 대통령처럼 진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이 식사 문제 말고도요, 뭐 가벽을 설치해서 다른 수용자들과는 분리를 시켜달라 했고요, 양옆방도 다 비워놓고요, 뭐 갖가지 지금 특혜 의혹들이 아마 국감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기미상궁 뭐 이러니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경호와 관련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잠시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목소리 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그 이유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그날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송통신
또 이럽니다. 제가 방미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예,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서 경찰에 현재 수사를 받으러 들어오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그러니까 특혜 의혹을 아무리 1월에 대통령이 이런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중간에 끊겼는데 예.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호 매뉴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이 과연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뭐 범법 행위다 아니면은 불법 행위다라고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예. 당시 서울구치소가 알아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금 혜택을 베풀었는지 또는 뭐 경호처에서 요구했는지 등등은 아마 앞으로 국감 등에서 좀 밝혀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독거실 내에 창문 가림막이 설치됐다거나 출정이나 면담을 오갈 때도 전용 출입구를 사용했다거나 일반 수용자와는 상당히 분리된 혜택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대선 후보 시절 토론에 나서고 하더니 본인이 그 수감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구치소에 있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탄핵 소추된 다음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수감된 상황이었는데도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마 경호처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교도관들은 또 그때 교도소장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푼 흔적들이 보였잖아요. 이를테면 일부속 실장이 뭐 전화기를 들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누구랑 어떻게 통화했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도 됐었는데 예. 아직 뭐 강아지 사진 보여줬다는 거 외에는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52일간 1차 구속 시기에 수감됐을 때 52일간 근무일지조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특혜죠. 교도관들도 공무원들인데 그 근무일지를 52일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좀 밝혀야 될 사안인데 다 이렇게 은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혜가 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안양교도소인가 어딘가로 이제 이 전보 발령됐잖아요. 예. 그 구치소장이요? 예, 구치소장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직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멈춰야 될 일인 것인지, 그러니까 현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아직 파면 전이었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 동안에 어떤 규정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됐던 그런 구치소장이 거기에 또 순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특혜는 없었는지, 예. 왜 근무일지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명백히 밝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